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늘 우리 집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예. 우리 집 인터넷이 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그 방송 연결이 지금 좀 안 되고, 예. 생방송 컴퓨터가 인터넷 유선으로 연결이 안 되더니 이번에 또 무선들이 또 다 꺼지고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저는 우리 집은 인터넷을 3개 써요. 예, 제가 회선을 3개 쓰고 있는데 지금 3개의 회선에 다 문제가 생겼어. 뭔가 이상해. 예, 내가 두려운 거야? 내가 무서워서 그러니? 내가 망치부인으로 안 보이니? 왜 지랄들이니?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디도스,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 연결이 안 됐어. 예. 인터넷 연결이 지금 막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세컨 TV라는 걸로 YTN을 감시했더니 그 세컨 TV 자체가 세탑이 망가졌다 막 이러면서 읽히질 않고, 잠깐만요. 인터넷이, 인터폰이 안 보인다고 또. 참, 대단들 하셔.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 목욕탕이 보여가지고, 그래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꿀잼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12시가 끝이죠. 네, 오늘 자정까지 아프리카 베스트 BJ 20 투표가 마감이 돼요. 그죠? 예. 그래요. 일단 여러분 지난 투표 기간 동안 날마다 하루 한 번씩 투표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예, 정말 애쓰셨는데, 우리가 베스트 20에 못 들어간다고, 혹시 이제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며칠 뒤에 아이폰 7이라서 핀마이크 연결이 안 됩니다. 예, 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투표하시느라고 진짜 애쓰셨고요. 네. 여러분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는 베스트 20에도 못 들었어요. 예. 베스트 50에는 간신히 올라갔는데 베스트 20에도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작년에도 열심히 투표했어요. 그죠? 작년에도 열심히 투표했는데 베스트 20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었어. 그 망치 부인이 아니라고 막 생방송 채팅창에다 우리 시청자들 테러를 해가지고 채팅창을 띄우고 방송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시상식에 무리를 일으켰잖아. 예.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사 방송이 베스트 20에 들어가는 건 힘들어. 이 아프리카의 요즘에 망치 부인이 막 베스트 20위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10월 20일까지는 베스트 20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아프리카 상위권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사 방송의 한계예요. 근데 이게 이 아프리카 대상은 1년 동안 방송한 내용을 전체를 다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청자들의 투표도 들어가지만 전문 심사요원의 심사도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방송이 아무래도 나는 좀 편파적 시사 방송이잖아. 다른 시사 방송하고 달리 망치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를 위한 약자 편파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심사기관이 나하고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스트 20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사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의 대상 아니야? 응? 나는 여러분 마음속의 대상이라는 거 믿고 있는데 아닌가 보지? 아니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든 뭔 관계야. 망치가 무슨 김어준보다 훨씬 김어준에 비하면 망치의 인기는 세 발의 피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자족을 하면서, 예, 우리끼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투표를 해온 거죠. 사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딸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우리 딸이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처럼 멀쩡한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그게 내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그냥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최선을 다해보자. 경험 삼아. 내 나이 19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었다라는 기억을 남기자. 그러나 너가 대학을 못 가는 건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는 엄마가 최순실이 아니라서다. 엄마가 최순실이 아니고 아빠가 정윤회가 아니라서 그래서 네가 못 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냥 고3을 경험 삼아 후회 없이 수능날 후회 없이 한번 그냥 지나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 예. 어차피 이제 지금 정치판에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 쫄딱 망하잖아. 응. 그럼 이제 시골 가서 고기 잡아 먹어야 되니까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면서 내가 이제 오늘은 농업의 중요성, 우리가 흙을 지켜야 된다. 지금 막 무슨 이공대 가야 된다 그러고 막 대기업 가야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대기업 가고 이공대 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흙을 살리고 가서 우리 동네만이라도 정말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마당에서 시사토론을 하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냐. 우리가 조금씩 절약하면서 살자.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을 멋있게 내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은 다해보자. 최선은 다해보되 그 결과 때문에 절망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장모님 너 일로 와. 이리 와. 어디다 대고 장모님이야. 너 블랙이야.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너 3대가 블랙이야. 늦은 시간이라 화를 못 내는데 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간다. 그거 웃기는 얘기라고. 명문대를 우리가 멀쩡한 애들 솔직히 지금 명문대를 보내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 원형 탈모 걸리게 해야 가는 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보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최순실 정윤회거나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태권도 열심히 하고 신나게 놀고 책 읽고 예의범절만 배웠는데 어떻게 명문대를 가겠어. 다들 애들이 치질 걸리고 탈모 걸리면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명문대 가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명문대라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이거 우리의 삶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자. 그다음 그래서 명문대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가면 행복하냐고. 30대 후반부터 대머리 되잖아. 스트레스로. 이게 대기업의 30대 후반부터 스트레스성 탈모야. 왜냐하면 이게 30대 후반만 되면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래처를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간부로 가야 되는데 그 거래처를 마땅히 못 잡으면 그로 인해서 그냥 퇴임하는 거예요. 한참 자식들 대학 가고 막 이럴 때 퇴직해야 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가는 그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아. 뭐 대기업 가갖고 연봉 많이 받았다? 연봉 많이 짧게 받고 끝나는 거잖아. 예. 그리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몇 개 하다 날려먹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자. 차라리, 정말 노을이 아름다운 걸 바라볼 수 있고, 태양이 뜰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조금 먹고, 그럼 다이어트 할 필요 없고, 안 그래? 건강하게 노동하면 헬스 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그 이제 미래는 내가 볼 때 이게 도시에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예,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도시 생활도 빈곤해. 도시 노인들이 얼마나 빈곤해. 박스 주스러 다니다가 이제 박스도 못 줍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500원씩 그거 저기 적선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는데, 차라리 몸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살다 가자. 그게 나는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우리 딸에게 그 세상이 정한 규칙대로 그 너를 옥죄지 마라. 너는 우리나라의 대학을 가기에 너무 멋진 딸이다.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너 같은 자식은, 너 같은 아이는 지금 대학에 가서 견딜 수 없다. 실제로 정신 멀쩡한 애들이 대학 다니기가 힘들대요. 대학 교수들이 너무나 제정신이 아니고 그 이모티콘 3개는 전부 다 강퇴야. 이모티콘 3개부터 내가 강퇴라 그랬는데 너네 일부러 지금 이모티콘 3개를 나란히 썼지. 한 번씩은 봐줬는데 매니저님, 예, 이제부터 강퇴해 주세요. 예. 아니 가을 업사비가 왜 저렇게 많아? 3명이나 있어. 왜? 하나, 둘인데 하나하고 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3개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어디서 또 가을 어서비를 쓰고 있지 누가? 자, 하여튼 뭐, 예, 또 저기 뭘 당했나봐. 해킹을 당했나봐. 예, 자, 이모티콘 3개부터 강퇴해요. 예, 저거 봐라. 이모티콘 3개부터 강퇴라는데 세월호 7시간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얘네는 방송을 방해하려고 들어온 거지.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방송은 이모티콘 1개까지만 봐줍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이 3번 하면 강퇴야. 한 사람이 한 번씩 3번 해도 강퇴야.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인트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10시까지밖에 방송을 못해요. 오늘 10시까지밖에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뭐 좀 확인 좀 하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 1시간? 1시간 20분 안에, 지금 이제 80분 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일반 팟캐스트 정도의 기간을, 예, 길이로 방송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박원순이 수상하다. 박원순이 이재명이랑 뭐 연대해서 문재인을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죠? 예.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 지금 난리 났었잖아. 근데 내가 그 원인 출처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게 이재명의 입장이더만. 이재명의 주장이야. 뭐 박원순더러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둥. 예.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둥 그러면서, 예, 정말로 뭐 이렇게 특별한 연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뉴스를 낸 거야. 나는 그 뉴스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박 시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너무 화가 나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박 시장 캠프 쪽에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내가 막 항의를 한 거야. 나 박 시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래서 무슨 이재명이랑 연대해가지고 문재인을 고립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더니, 쪽팔려. 그런 적 없대. 내가 박원순 시장한테 항의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캠프에 있는 친구한테 막 항의를 했는데 박 시장은 그런 생각 추호도 없대. 근데 지난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지난번에도 왜 박원순이 제3지대로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박영선이 나가는 제3지대로 박원순이 갈 거다. 그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내가 박 시장을 시내에서 만날 때는 그런 얘기가 막 돌았잖아. 그래서 내가 박 시장한테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이재명이랑 연대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득달같이 이제 항의를 했더니만 사실 무근이래. 뭐 하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아니면 언론 쪽에서 그 이재명하고 박원순을 묶고 문재인을 고립시켜라. 요런 판을 짠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왠지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박원순이 합쳐서 문재인을 고립시킬 거다라고, 이건 내가 볼 때 언론에서 소문을 냈거나 이재명이 냈거나 둘 중에 누군지 뉴시스 기사를 족쳐봐야 돼. 그 기자한테 네 의견이냐 이재명의 얘기냐 물어봐야 돼. 일단 박 시장 쪽은 박 시장 입장이 아니야. 내가 그 박 시장한테 확인했어. 그러면 이게 뉴시스 기자가 지가 소설 쓴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 박원순이 제3지대로 갈 거다라는 소문, 아니면 박원순이 이재명하고 연대해서 문재인을 고립시킬 거다. 두 소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이 두 소문의 공통점이 뭘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첫째, 요거는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 종편 언론의, 종편과 국정원의 농간이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야당 지지자별로 분열시키고,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을 막 화나게 해서, 하여튼 그 야당을, 이제 문재인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피는 언론의 농간이다가 하나야. 두 번째, 박원순 죽이기야. 이거 박원순 죽이기야. 목적은 뭐냐 하면, 작년까지 계속 박원순 아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박 시장이 건별로 전부 다 고소했잖아. 건별로 고소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해. 박원순의 아들 갖고 시비를 못 걸어. 그러니까 이젠 문재인 지지자들의 손으로 박원순 죽이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손으로 박원순 죽이기를 하려고 제3지대로 박원순이 갈 거다.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나와서 또 박원순을 욕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재명이랑 연대해서 문재인을 고립시킬 거다.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 또 개떼같이 또 욕을 할 거야. 이건 결국 목적이 뭐냐면 박원순 죽이기야. 첫 번째는 박원순 죽이기야. 언론의 농간으로 지금 박원순 죽이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이건 이재명이 지금 망치가 계속 지를 까니까 박원순을 끌어들여서 모면하려는 술수가 아니라면, 그런 술수가 아니라면 이건 언론의 박원순 죽이기다. 지금 언론의 박원순 죽이기냐, 아니면 이재명이 내가 계속 자기의 녹음 파일을 물고 늘어지니까 박원순을 하고 엮어가지고 망치가 좋아하는 박원순, 나 박원순 안 좋아해. 분명히 얘기했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 설마 그러겠어? 그건 아닐 거라고 봐. 자, 하여간 지금 언론인지 어느 후보의 캠프인지, 아니면 문재인 캠프에서 이런 그 썰을 퍼뜨린 건가? 그래서 왜 박원순이 이재명이랑 엮어서 문재인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게 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나온 거야? 이 출처를 찾아야 돼요. 이 썰이 출처가 어디냐? 내가 박 시장 쪽 캠프에 확인했어. 박 시장은 그럴 의도 전혀 없대. 그럼 누구야? 이재명 캠프야? 문재인 캠프야? 아니면 언론이야? 이거는 지금 박원순 죽이기야. 그래서 출처를 찾아야 된다. 하나. 둘째, 왜 매번 박원순을 여기다 찍어 붙이고 저기다 찍어 붙일까? 잘 생각해봐. 처음엔 안철수가 박원순을 끌고 다녔잖아. 그죠? 종편에서 안철수 옆에 박원순을 계속 띄웠잖아. 그지? 기억나지? 탄핵 정국 이전에는 박원순 옆에 안철수를 계속 갖다 붙였다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박원순 파리. 그지만 제3지대에서 박원순을 데려갈 거다. 박원순 파리. 이재명도 박원순 파리. 이건 뭘까? 다른 말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실제로 높다는 뜻이야.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이 가는 쪽으로 정계가 개편된다는 거야. 어때? 맞지? 안철수도 박원순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제3지대도 박원순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재명하고 박원순을 엮으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지네들이 발표하기는 박원순의 지지율이 낮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원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박원순 지지율이 사실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원순을 이용해서 문재인 고립시키기 작전을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재인도 아니고 반기문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다음은 박원순인 거야. 난 이게 인증이라고 봐. 내 말이 맞아 틀려? 실제로 문재인의 지지율에 비등한 게 박원순인 거야. 그래서 이 문재인을 박원순으로 죽이려는 거지. 내가 볼 땐. 지금 외국 언론에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 싸움이 그러니까 문재인과 박원순의 경쟁이 된다면 정말 고급져지거든.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박원순을 여기다 찍어붙이고 저기다 찍어붙이고 계속 찍어붙여서 결국은 박원순이 판을 만든다는 걸 지들도 모르게 인정해버린 거야. 내가 볼 땐.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박원순을 죽이려는 언론의 목적이지만 그 언론의 목적 뒤에서 우리가 행간해서 읽어야 되는 건 결국 박원순이 문재인 다음으로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박 시장 캠프가 당당해야 된다고 봐. 무슨 얘기냐? 지금 어차피 이대로 경쟁하면 지금 당은 문재인 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그 현재 더민주에서 문재인하고 맞짱을 뜨는 거는 박원순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으로 다른 전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나는 박 시장은 죽는다고 봐. 나는 박 시장이 그런 식으로 문재인을 피해서 도망가갖고 다른 데서 무슨 다른 연대를 하려고 그런다라면 나는 이건 박 시장의 정치는 의미 없는 정치라고 봐. 그래 내가 생각하는 박 시장에게 원하는 정치는 나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야. 문재인이랑 정면으로 붙어라. 정면 돌파해서 정정당당하게 붙는 거야.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그 싸움을 할 때 그게 난 박 시장의 가치를 인정받는 길이라고 봐. 박원순 시장이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지만 가야 될 길을 갈 때 박원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는 박원순을 지지해 줄 거라고 난 믿어. 그러니 박원순은 갈 길을 괜히 그 캠프에서 박원순 캠프로 모여있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박원순 캠프의 모습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 거기서 무슨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들 말에 동요하지 말고 박 시장은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더민주 안에서 공정한 경선을 하고 다만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걸 딱 끝낼 때 나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갈 때 그때 나는 그 진정한 더민주 지지자들이 박원순의 가치를 알아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박 시장 캠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만약 박 시장이 그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지저분한 양아치 새끼들하고 판을 짜고 그쪽에 넘실넘실 된다면 나는 박원순 시장의 안티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박원순 안티 깃발을 들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이 경선이 박원순과 문재인과 안희정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렇게 나아가는 경선이 되지 않으면
이 대선 경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전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불리하다고 다른 수를 쓰려고 한다라면 나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 할 필요 없다고 봐. 자격도 없다고 봐. 불리한 싸움을 할 때 우리 국민은 약자 편이야. 우리 국민은 약자 편이라고. 누가 봐도 불리해. 그런 길을 박원순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그 얕은 수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박시장 캠프한테 내가 바라는 바야. 만약 그러지 않고 정말 양아치들이랑 작당을 해갖고 제3지대를 만들거나 무슨 뭐 따로 무슨 연대를 만든다라면, 그리고 막 자기 그 고립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꼼수를 쓴다면 나는 박원순 안티가 될 테니까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다. 예.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이 멋지게 페어플레이해서 누가 되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 다음, 만약에 지금 이 판이 문재인 쪽에서 짠 판이라면, 내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을 내가 지난주에 봤잖아. 지난주에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을 봤는데 그 절반은 정상이야. 아니 절반 이상이 정상이야. 그런데 보니까 아주 악랄한 지지자들이 있어. 내가 무슨 민평년이라는 둥, 박원순 지지자라서 문재인을 깐다는 둥. 난 이런 개의 자식들이 문재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봐. 내가 볼 때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지는 이유는 그런 개의 자식들 때문이야. 그런 새끼들이 결국 문재인을, 지지자들, 문재인의 뭐라 그러나 문재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야 이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저런 새끼들이 설치겠구나. 그래서 난 문재인이 안 될 거라고 봐. 내가 그동안에 문재인을 위해서 얼마나 쉴드를 쳤는데 뭐? 내가 민평년이고 박시장 사람이라서 문재인을 까대? 그게 문재인 팬들의 생각이라면 나는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팬들이 나 같은 사람을 그따위로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야. 그 저질 팬들 때문에. 문재인이 집권하면 그런 저질 양아치들이 주변에서 설치겠구나. 그래서 노무현 꼴 나겠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잘 들어도. 그리고 난 더 이상 후보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겠어.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나는 더 이상 관심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가 거론하지 않는 이름을 나한테 묻지도 마. 내가 볼 때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문재인, 안희정, 그 다음에 박원순이 페어플레이에서 셋 중에 누구든 최고가 공정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권 교체할 자격이 있다고 봐. 난 그 이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 내가 오늘 느낀 건 뭐냐. 오늘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박원순이 이재명이랑 연대를 해서 문재인을 고립시킬 거라는 말에 박원순을 까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온 기회를 말아먹겠구나. 내가 느낀 건. 이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온 기회를 말아먹겠구나. 내가 이미 누차 얘기했어.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이 페어플레이에서 셋 중에 누구든 짝 먹는 애가 걔가 대선을 가면 그러면 이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씹어대는 걸 보면서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 또 30년 만에 온 기회를 또 말아먹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망하는 건가요? 나는 내가 오늘 저녁 때 내가 진짜 깊은 고민을 했어. 깊은 고민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 때 민주주의 완성한 줄 알았잖아.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됐죠. 이명박의 그 난리 구슬치고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2월 20일에 첫 방송, 13년 2월 20일에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게 정말 잘된 일이다.
박근혜의 모든 허상이 깨질 거다. 그리고 박정희까지 부관 참시가 될 거다. 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박근혜의 모든 이 무능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될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을 한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는 이번 대선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난 질 거라고 봐.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이런 식의 더티 플레이를 한다면 나는 이번 대선 틀림없이 진다고 봐. 알지? 내가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저질적인 플레이를 한다라면 나는 이번 대선도 나는 필패라고 봐요. 그러니 문재인 지지자들 정신 차리란 얘기야. 어차피 나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안 믿어. 걔네 다수가 실체가 불분명한 애들이야. 이재명 지지자들 다수가 실체가 불분명한 애들이고 알려진 실체는 옛날에 정동영 지지했던 애들이야. 정통. 정통 출신들이 아닌 나머지 다수는 나는 거품이라고 봐요. 지금 막 이재명 쓰고 다니는 애들의 글투가 딱 국정원 알바 글투야. 쓰는 욕이 똑같아. 나한테 이제까지 욕했던 국정원 직원들이랑 똑같아. 말투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봐. 실체가 보이던 애들은 옛날 구정통 출신들이고. 그게 난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관심도 없어. 어차피 걔네들은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해. 더 이상 걔네들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어. 지금 조기 대선 한다면 길어야 석 달이야. 3월 안에 정리될 수도 있어. 이 안에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야. 문한박이 페어플레이로 정면 돌파 안 하면 난 이번 대선 진다고 봐. 나는 셋 다 각오해야 돼. 문재인 호남에서 끝까지 용서 못 받아서 질 수 있다.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돼. 안희정 이 판은 시험이 그냥 이름만 알린 얼굴만 알리는 판이 될 수 있고 꼴등할 수 있다. 그런 각오하면서라도 뛰어들어야 돼. 박원순 문재인이나 안희정 판에 내가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거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셋이서 거기서 페어플레이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야 그래야 이번 싸움 이겨. 그거 안 되면 나는 진다라고 봐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바꾸라고 하지 마. 내가 옛날에 분명히 그랬어. 문재인이 이인영한테 양보해야 대선 이긴다. 근데 여러분 내 예언을 부정하면서 아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양보하면 이긴다라고 우겼죠. 이번엔 난 절대 안 바꿀 거야. 난 이번엔 절대 안 바꾸는데 이번 판에 이기려면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이 각자 불리함을 안고 셋이서 더민주 안에서 페어플레이 공정경쟁에서 대선 후보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정권교체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판을 짜고 제3지대가 나발이고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개지랄하면 난 셋 다 뒤진다고 봐. 누구를 제외하고 박원순 빼고 문재인, 이재명만 간다? 그래도 뒤지고 문재인 빼고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만 간다? 그래도 뒤지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성공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하는데 안 듣더라고. 안 듣고 결국 망해.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건 망하지 않을 길이야. 난 내가 제안하는 대로 가면 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 그런데 그들이 번번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참 실망했어요. 특히 12년은 너무 실망했어. 내가 번번이 굽이굽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번번이 무시하더라고. 번번이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감옥까지 갔을 때 내가 너무 실망을 했지. 근데 내가 감옥 가서 깨달음을 얻었잖아. 어떤 깨달음이냐.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건 내 욕심이다. 그 순간순간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이 이기길 바라는 거 그것도 내 욕심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망하는 게 역사일 수 있다. 문재인이 떨어져야 박근혜가 무당하고 친하다는 게 알려지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떨어졌어야
박근혜가 얼마나 수준이 저질인지가 드러나야 됐던 거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 지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번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 누차 수백 번 얘기했어. 그런데 안 듣는다면 그건 그 셋이 질려는 운명이야. 셋 다 망하려는 운명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 그들이 망하는 게 어쩌면 우리 역사에 그게 순방향일 수도 있어. 문재인이 떨어져야 박근혜가 미친 여자라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번에 또 문한박이 죽어야 그리고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말아먹고 그 다음에 진짜 준비된 민주주의, 개헌을 하고 준비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듣든가 안 듣든가 너는 외치라. 그 말대로 외치는 거야. 나는요 지금 이 언론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침묵하는 부분, 나는 이건 그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에 문재인에게 그런 녹음 파일이 있어도 지금 채널A TV조선이 침묵했을까요? 문재인에게 그런 녹음 파일이 있다라면, 박원순에게 그런 녹음 파일이 있다면 저토록 침묵했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희정에게 그런 녹음 파일이 있었다라면 절대 침묵하지 않고 지금부터 24시간 틀어댈 거라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난 저것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데 결국 이 야권 지지자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의 그 목소리 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막 띄우겠다. 그래서 대선을 말아먹는다. 나는 그것도 난 역사의 순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누가 그러더라고.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해야 된다. 이 12월이 가기 전에 이재명 검증 못하면요. 난 대선 자, 두 번째 예언 나갑니다. 자, 문한박이 페어플레이, 이 더민족 안에서 문한박이 페어플레이 안 하면 셋 다 망하는 거다. 대선 정권 교체도 못한다. 셋은 역사의 역적이 될 거다. 분명히 선언했어. 이번 12월 안에 이재명의 검증 못하면 대선 망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월 안에 이재명 정리가 안 되면 이번 대선 망할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왜냐하면 다음 달 들어가면, 다음 달에 탄핵 결정되고 나면, 아직까지는 탄핵이 결정이 안 됐어. 다음 달 탄핵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손 못 씁니다. 여러분이 듣든가 말든가. 옛날에는 내가 내 말을 막 들어서 정말 이기길 바랬어. 근데 이젠 안 들어도 별로 섭섭하지 않아. 왜냐하면 망해야 되는 운명이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망하는 게 그게 역사가 반드시 후퇴하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박근혜가 당선돼야, 만약에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 당선됐다면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걸레가 돼 있을 거야. 어쩌면 탄핵당해서 지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 문재인이. 무슨 건수를 대든. 그리고 박근혜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겠죠. 최순실이 지배하는. 얼마나 무서워. 그거에 비해서 문재인이 똑 떨어지고 박근혜가 당선돼서 박근혜란 여자가 얼마나 미친 정치를 했는지를 온 나라에 드러내는 게 결국 우리 국민에겐 도움이 됐잖아.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야권층이, 야권 지지자라는 인간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한다면 어쩌겠어. 그게 후보가 돼야지. 그리고 망하는 거지. 녹음 파일 까지고 망하는 거지. 그래도 그 망하는 게 그게 역사의 순방향일 수도 있어요. 원래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이런 말에 역사는 반복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반복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반복되는 게 아니야. 역사는 옛말에 나선형으로 발전한단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고 다시 또 후퇴하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간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매 구비구비마다 우리는 배우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4.19 혁명 일으키고 박정희한테 뺏긴 다음에 그 박정희가 얼마나 독재자인지를 알아냈잖아. 1인 독재는 안 된다는 걸 배웠잖아. 그리고 80년 그 5.18 항쟁을 하고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이어졌지만 무장투쟁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잖아. 또 87년 60 항쟁으로 직선제를 따냈지만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죽서서 개줬지만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민주헌법의 그 과정을 겪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볼 때 죽서서 개준 역사이지만 개줬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크게 보면 멀리 보면 결국 역사는 발전해 왔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축복을 받고도 축복인지 몰랐던 우리의 그 교만함이 우리의 탐욕이 결국 우리에게 지금 받고 있는 벌이라고 난 생각해. 이 벌의 끝이 정말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명박 박근혜가 우리가 받은 벌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다. 그래서 철저히 깨닫고 이번 대선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공정한 페어플레이로 정권교체를 제대로 이루겠다라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은다면 이길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갈 때도 이런 갈 데가 없어. 뻑하면 박원순 욕이야. 박원순을 먼저 죽여야 문재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박원순이 실질적 2등이라서 박원순을 죽여야 어떤 핑계로든 박원순을 죽여야 문재인 혼자 그 압도적으로 1등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는 대선 못 이겨. 그런 수준으로는 대선 못 이긴다고. 박원순이 이 판에 끼어들어야 문재인도 보호받는 거야. 박원순이 사라지면 모든 정은 문재인이 다 받아.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대선 말아먹는 거지. 듣든가 말든가. 이런 모양이면요. 나는 대선이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정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안박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면 이겨.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건수만 있으면 그 박원순 죽이기에 애를 쓰고 있다라면 나는 망할 거라고 봐. 망할 거라고 봐. 그리고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마. 도와달라고도 하지 마. 도울 수 없어 내가.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되면 최선을 다해 도울 거 아니냐고. 나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예. 나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가 없어. 분명히 얘기했어. 나한테 내가 그 문재인으로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기어이 고집 피웠잖아? 그래서 문재인을 12년에 대선 후보 만들었잖아? 그리고 졌잖아. 내 말을 안 들어놓고 결정적일 때 듣지 않아놓고 나중에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난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지금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문안박의 페어플레이가 아니면 셋 다 죽어. 박원순도 안희정도 그 문재인도 다시는 정치판에 얼굴 못 들게 될 거야. 셋이서 여기서 다른 판을 짜고 이 셋이서 공정 경쟁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다른 판을 짤 생각을 하면 나는 셋 다 안티가 될 거야.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저주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때 그 기회를 말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두고 봐. 나 한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알아서들 결정해. 자, 그 다음, 이재명이 12월 안에 정리 안 되면 대선 질 겁니다. 이재명을 12월 안에 정리 못하면 대선 질 거예요. 분명히 예언했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안에 정리 못하면 대선 질 거예요. 죽 서서 개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죽 서서 개주는 게 여러분은 좀 한 30년 고생하겠지만 먼 인생을 보면 긴 역사로 보면
그것도 발전이 될 거예요. 예. 이 진짜 민주주의자들이 성장하겠죠. 예. 진짜 민주주의자들이 이 30년 동안 성장하겠죠. 새로운 세대가 오겠죠. 예. 이 세월호 세대가 그 30년 뒤에는 47세가 되어 있겠지. 그들이 47세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지. 예. 근데 다만 여러분이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한 30년 개고생 하실 겁니다. 그 얘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더민주가 그 탄핵을 가결시킨 뒤에 질펀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뉴데일리의 기사가 있었어요. 뉴데일리가 누구야? 조선일보 자매지죠? 예,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이죠. 예, 뭐 직접적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내용상 주고받는. 네. 그러면서 질펀한 술판을 벌였대. 그 사진 봤어요? 10여 명의 의원들이 밥을 먹고 일어난 자리에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어. 맥주병 4개, 소주병 3개. 아니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맥주 4병과 소주 3병으로 질펀한 술자리를. 아, 그 의원들은 술 한잔 마시면 뒤지는 수준인가? 어? 그 방석이 10개가 넘게 깔려있는데 맥주 4병에 소주 3병이 질펀한 술자리면, 아니 지금 더민주 의원들은 술 마시면 뒤져? 뭐 청소년이야? 어? 아니면 뭐 무슨 기독교인들인가? 맥주 4병에 소주 3병을 10명이 나눠 먹고 질펀한 술자리 되게? 그걸 지금 기사라고 쓰고 자빠져가지고.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더만. 예, 질펀한 술자리 사진. 맥주병하고 소주병은 몇 개 없어. 그걸 가지고 질펀한 술자리라고 쓰는 니들의 수준이 아직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보는 니네들의 이 골빔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속을 수준은 아니야. 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내가 데일리 시리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데일리 시리즈 뉴스 보지 말라는 게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야. 뭐 이데일리, 데일리안, 뉴데일리 다 똑같아. 볼 필요 없어. 데일리 들어가는 신문 치고 정상이 없어. 자, 그 다음 결국은 이제 이걸로 뭔가 전세를 역전시켜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어설펐어. 정말 어설펐어. 그 의원들이 나온 다음에 양주병 몇 개라도 갖다 놓고 찍었어야지. 그 맥주병 4개, 소주병 3개 가지고 질펀한 술자리에는 좀 안 맞잖아. 그지? 너무 어설펐어.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이번에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조대환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대환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찔러 넣었어. 찔러 넣은 이유가 뭐냐면 조대환이 세월호하고 관계 있나 봐. 그러니까 세월호 그 조사 특조위를 망친 사람이잖아. 세월호 특조위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놓고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조대환이 박한철하고도 동창이고, 아니 그 연수원 동기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도 황교안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갖고 이제 이 조대환을 앉혀놓고 갔어. 그런데 금태섭이가 한 건 했더만, 조대환이가 민정수석 되기 전에 박근혜 뇌물죄라고 주장했더만. 조대환이가 그 저기 11월 달에 미르재단, K재단은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비판했어. 11월에 이제 지는 이제 검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들을 막 후배 검사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걸 뇌물죄로 못 역내야 이러면서 이제 그 한따까리 욕을 한 거야. 그게 페이스북에 떡하니 남아 있었네. 그걸 또 금태섭이 딱 떴네. 그래갖고 그걸 까발렸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심은 회심의 조대환마저 뇌물죄라고 인정하는 상황이니, 뭘 더 바래. 뇌물죄 입증은 쉬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대환의 그 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와서 이제 조대환은 팔팔 뛰면서 금태섭한테 실망했다. 그 자기 친구들만 보라고 올린 건데 그걸 왜 깠냐 이러면서 이제 팔팔 뛰고 지랄 연병이 났어. 그러나 조대환의 그 글은 뭘 의미하냐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안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조대환의 글이 상징하는 바는, 헌재가 그 박근혜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탄핵시키지 않는다라면 명분이 없다. 헌재를 없애야 한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라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요, 헌재도 탄핵을 기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는 없어. 다만 지금 헌재가 노리는 건 뭐냐면, 그 비박계, 예, 소위 이명박 아바타가 인기를 끌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그 이명박이랑 얽히거나 새누리당이랑 얽히거나 새누리당의 냄새만 스쳐도 절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명박 아바타를 띄우기 위한 공작 시간을 벌려고 할 거다. 그 공작 시간을 벌려고 할 때 그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대선 지지자별로 갈라치기. 예. 대선 지지자별로 갈라치기를 할 거야.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 이 야권 지지층이 뭉쳐야 되는 거야. 야권 지지층이 뭉쳐서 야당 후보 단일화, 그걸 똑같이 외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권 지지층이 스스로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그걸 따져야 돼. 중도 세력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새누리 지지자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하고 후보를 선정해야 된다. 야권 지지층이.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이재명을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넷 중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이 스스로 골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못하면 져요. 예, 망할 거예요. 예, 그거 못하면 망할 겁니다. 그리고 한 30년 개고생할 거예요. 어쩌면 30년 뒤에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대 애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지금 이미 인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뒤에는요, 새로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 인류 역사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정말 파멸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 육식하는 인간들이 나왔잖아. 그죠? 저 시체를 훼손해서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 나왔잖아. 이 말세의 때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니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고, 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지금 그대로야. 지금 말세의 기록에 그대로 다가가고 있어. 무엇보다 권력이 부패해서. 무엇보다 권력이 부패해서 그 지금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요, 멸망의 딱 그 모습이에요. 예, 딱 멸망의 모습이야. 그래서 어쩌면 진짜 말세가 다가오는 거야. 이대로 가면 망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해. 진짜 망해. 왜 망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기 사업자들이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 무기를 팔려면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중동에다가는 이미 완전히 초토화돼서 중동은 재기가 안 돼. 그러면 결국 남은 전쟁은 러시아,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야.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이 셋이 벌이는 강대국 간의 전쟁이야. 이 전쟁은 다 죽는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멸망으로 갈 거다. 이대로 가면. 지금 이 경제가 그래. 이 탐욕,
예. 지금 이 우리 이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사실 브렉시트나 그 트럼프 당선이나,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자기네들 주식값을 지키려고 트럼프를 영웅시하는 모습 봐봐.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트럼프의 그 반인권적인 그 모든 만행을 이 주식시장에서요,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주식값 떨어진다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호재 이러면서 주식값이 호황을 이루고 있대. 이거 말세의 증거예요. 망하려고 그래.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말아먹는데, 그토록 잔혹하게 짓밟는데, 그거를 주식값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미친 새끼들이 트럼프를 영웅으로 만들어. 망해야지. 이런 세상은 망해야 돼요. 그 영국이 가장 먼저 명예혁명을 이루어서 민주주의의 시조가 됐던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거 봐봐. 시리아 난민들 그 난민 구제하는 세금 내기 싫다고 브렉시트를 선택하는 것 봐봐. 이게 이제 망할 때가 돼서 그래. 인류가 망할 때가 된 거야. 독일에서 그 담장을 쌓고 더 이상 난민 우리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메르켈을 비난하고 망할 때가 된 거야. 예.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뽑고 러시아의 푸틴을 뽑고 터키의 에르도안이 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야권 지지층이 이렇게 지 멋대로 아무나 지지해갖고 30년 만에 온 기회를 말아먹고 인류의 말세의 모습이지 뭐. 이미 아프리카니 중동은 다 망했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다 망했고 이제 남부 유럽도 이미 경제적으로 멸망했고 이제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봤자 듣는 귀가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가 여러분들께 그 스스로 읽어보라는 것만 알려줄게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 그 2장, 예, 다니엘서 2장 내용을 한번들 읽어보세요. 예, 다니엘서 2장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제국의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얘가 강대국이 되는 거야. 엄청난 강대국에 그래서 그 인근을 다 지배하는 중동의 최고의 대빵이 돼.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꿔. 아주 이상한 신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그 쓰러지는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다니엘의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꿈을 꾸는 거야.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정금으로 된 머리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한다. 그 뒤에 바빌로니아보다 열등한 메디아나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기원전 3세기부터 그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지중해를 지배할 거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 로마 제국까지가 철로 된 종아리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나와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이 성경에서는 로마 이후의 열강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가 그만큼 강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을까? 어느 나라일까? 잘 들어봐요. 왕께서 보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나뉠 것을 말해줍니다. 신상 발가락에서 보여지듯이 이 나라의 일부는 쇠처럼 강하고 일부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들도 다른 인종과 함께 살게 되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세계를 지배한 세계적인 강국인데 여러 인종이 있지만 그 인종이 섞이지 못하는 그 나라가 누굴 것 같냐고. 이게 인류의 마지막 강대국인 거야. 미국이죠. 딱 보면 미국이야 이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결국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잘 들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망하면서 인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냥 성경적인 예언의 나라인지. 근데 내가 오늘요 굉장히 강한 마음의 그 사인을 받았어. 무슨 사인이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34장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34장.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통받는 양들을 불러 모아 먹이시겠다. 아마 그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었을걸?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이 에스겔서야. 근데 내가 그때 한 부분을 이상하게 뛰어넘었어. 한 부분을 빼먹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읽어주래요.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여기서 이 다윗은 뭐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해. 구세주. 어떤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들짐승을 없애버려 그들을 광야에서도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자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나의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의 복을 줄 것이다. 계절에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니 복의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땅이 그 농작물들을 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 줄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낼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다. 에스겔서 34장. 이건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 심판의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구해줄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계속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똑같이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란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지금 본 건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마지막 미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미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인종차별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 뒤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작년 9월이었나? 올 봄이었나? 올 봄이었던 것 같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봤다. 전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았다. 이 땅에 우리가 이번 대선에 정말로 메시아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진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낸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 지배는 빼앗고 죽이는 착취와 압박의 리더십이 아니라 평화와 나눔의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기회야. 제가 지난 봄에 했던 그 예언이 오늘 이 이야기하고 나는 이게 시작이었고 이게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초기 방송 그거 언제인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연결된다. 이건 교묘하게도요. 이건 교묘하게도 교묘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난 봄에 박근혜 탄핵을 누가 생각했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11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죠? 11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나는 내 꿈은 이게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나 박근혜 탄핵은 꿈도 못 꾸고 혹시 미국하고 북한에서 평화협정 맺는 거 아니야? 나의 욕심으로 11월에 기적을 얘기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1월의 기적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탄핵이었던 거야.